다시 올리려면 걸리고.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20번부터 한 땀 한 땀 하나씩 다 설명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잘 적고. 수하가 아무리 2학기 내용이라지만 정확히 8개월 뒤면 이게 니네 현행이 되는 거야. 학교 시험 봐야 돼. 중간고사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관심을 좀 가지세요. 알겠지? 좀 멀게 느껴지겠지만. 알겠어? 제발 좀 관심을 가져. 관심을. 관심.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여기가 제일 쉬웠다는 게. 집합이 제일 쉽다는 게. 220번부터 하나씩 합시다. 이거 하면 한 30분 지나겠네. 220번부터 봅시다. 잘 봐. A라는 집합이 있어요. X제곱 마이너스 3X. 으쌰. 와, 씨. 야, 너무, 너 그렇게 수업을 하기 싫다고 이렇게 반항을 하면 안 되지 않냐? 인수분 합시다. 참고로 선생님이 금요일 날 병원을 갈 거거든? 수업은 안 할 것 같진 않은데, 혹시 몰라서 얘기하는 거야. 여기 보이지, 살짝? 이게 좀 커져가지고, 째일 것 같아. 약간 수술 비슷한 거 할 것 같아서, 혹시 갑자기 선생님이 톡으로 오늘 수업을 못합니다 라고 보낼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것 같아서 미리 얘기하는 거야. 너무 좋아하지 말고 너. 너무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근데 웬만하면 나올 것 같긴 한데 뭐 병원 가봐야 알겠지 맞지? 나도 모르니까. 그래서 혹시 선생님 금요일 날 병원을 갈 것 같거든? 이게 좀 너무 커져서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서. 위험한 거 아니에요? 응? 위험한 거 아니에요? 몰라. 나도 병원 안 가봐서. 대충 위험한 건 아닌데 이거 뭐라고 그러지? 이게 나이 들면 여기에 뭐가 생겨서 이렇게 커지는 게 있어. 그래서 혹시 뭔 일 있으면 문자 할 테니까 알겠지? 야, 보충해야 돼. 그러면 일요일에 보충해야 돼. 괜찮겠어? 차라리 내일 하는 게 나아. 금요일에 하는 게 나아. 아니면 일요일에 보충해야 됩니다. 알겠지?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기도합시다. 미리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보세요. 교집합이 2에서 4예요. 합집합은 머릿속에 잘 정리를 하란 얘기야. 이게 복습이지 뭘. 얼마나 좋아. 다 풀어주고. 맞지? 이렇게 됐을 때 Q 빼기 P값 좀 구해봐. 이렇게 나왔네요. 2차 부등식의 풀이입니다. 작다일 때는 사이값. 기억납니까? 작다는 사이값? 작다는 사이값? 나왔나? 작다는 사이값. 작다는 사이값. 크다는 작작 크크.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 그러면 얘는 알 수 있어. 아는 것만 그리자. 이게 A예요. 그런데 교집합이 2에서 4래. 생각해봐. 교집합이 2에서 4려면 얘가 어떻게 있어야지 교집합, 겹치는 게 2에서 4가 나올까? 이렇게 하면 되겠니? 이게 B라면 되겠어? 이 조건을 만족하겠니? 교집합이 여기잖아. 마이너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말이 안 돼. 맞아. 그래서 이 B라는 집합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인정? 그래야지 겹치는 부분이 여기 나올 거 아니야. 맞아. 대신 이 자리가 정확히 2가 돼야 돼요. 찾아가는 거야. 그리고 봐라. 합집합은 마이너스 1부터 5까지야. 이 끝을 알려준 거야. 5라고 이렇게. 괜찮지? 이게 이제 B예요. 2부터 5 사이. 이런 답이 나오려면 이게 B거든요? 이런 답이 나오려면 X 빼기 X 빼기 5. 이 양쪽 끝합이 무조건 2차 방지 해처럼 똑같아요.
사이값이니까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맞아 안 맞아? 정계에서 이제 개수 비교하는 겁니다. 이 식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Q가 10, P가 마7.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17입니다. 끝! 이렇게 푼다고. 감 잡히니? 어느 정도? 이건 집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교집합과 합집합의 뜻만 이해했으면 되는 거야. 감 잡혀 이제? 이런 유형? 오케이. 또 합시다. 222번. A집합 보자. 그리고 교집합은 공집합이래요. 이게 써있죠? 화문제 풀고 엎드리면 어떡해. 아직도 너한테는 저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데. 보세요. 2차 부등식이야. 크다지, 크다. 크다 할 땐 답을 어떻게 쓴다? 작은 것부터 작고 큰 것보다 크다라고 씁니다. 작작 크크, 작작 크크. 이거 이해 가? 답 쓰는 방법 알아 몰라? 설명해 줄 테니까 몰라? 모르면 물어봐야지. 그럼 여기서부터. 잘 봐라. 잘 봐. 왜 답이 이렇게 있는지 알려줄게. Y. 2차 함수로 생각해봐. 2차 함수지 이제? 4에서 만나고 20에서 만나는 거 알겠니? 아래로 불러 알겠어? 인정해 여기까지. 봐봐.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y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야. 맞아 안 맞아? y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게 어디야 여기서? y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x축 위에를 얘기해. 맞아 안 맞아? 여기와 여기지. 그래서 작은 것보다 작거나 같고 큰 것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야. 답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근데 만약에 작다고 해봐 이렇게. 그러면 y값이 음수인 거 찾으라는 얘기지. 여기지. 그래서 사이값이 되는 거고. 이제 알겠어? 답 쓰는 방법? 됐지? 그럼 얘는 작다지? 그럼 사이값이야. 루트 k가 커? k가 커? 당연히 k가 크지. 루트 붙이면 다 줄어드니까. 자연수일 때는. 됐나요? 그런데 조건을 봤더니 얘 먼저 그린다. 그릴 수 숫자로 되어 있는 걸 먼저 그리는 거야. 4보다 작거나 같다. 2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괜찮나 여기까지? 그러면 얘를 어디다 그려야 겹치지 않을까 그 얘기야. 어디다 그려야겠니? 얘는 이렇게 그려야 할 건데 이렇게. 당연히 여기다 그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지 겹쳐지지 않을 거 아니야. 맞지? 겹치는 게 없을 거 아니야.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겹치는 게 없다. 그 뜻이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지 않니? 둥호 써 말아. 편단해 이제. 둥호 써 말아. 써 말아. 안 써. 쓰면 얘랑 겹쳐지지. 겹치는 거 있잖아. 겹치는 거 없다며. 쓴다는 것은 이 동그라미 치어 여기로 간다는 얘기죠. 맞지? 그러면 겹쳐져 안 겹쳐져? 겹치는 게 생기지? 겹치는 게 없으래. 쓰면 안 돼요. 그래서 4 루트 k. 써 말아. 이게 이쪽으로 가면 돼, 안 돼? 등호를 쓴다는 얘기는 K가 이 20자리로 간다는 얘기야. 그러면 겹쳐지는 게 생기지? 그래서 안 돼. 그래서 이게 답이야. 양변 제곱. 최종적인 답. 답이죠. 몇 개야? 3개입니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괜찮니? (223번) 적고 잘 보고 그러시면 돼요.
실수 A의 최소값 구하래요. A 최소값. 얘를 해석해봐. 겹치는 게 A예요. 무슨 말이야? A가 크다. 겹치는 게 A인데 A가 크면 되겠니? 너랑 나랑 겹치는 게 그게 아니라 진짜 봐봐. 예를 들어서 A가 1, 2야. B가 1, 2, 3, 4야. 교집합 뭐야? 겹치는 게 A잖아. 그럼 A가 B보다 작아야지. 이해가? 이 말은 A가 B 안에 있어요. 그 뜻이야. 이게 해석이 돼야 돼, 이렇게. 겹치는 게, 오케이? 괜찮나요? 그러면 A 먼저 구할게요. A는 인수분해 되니까 이렇게 돼요. 이제 작다니까 알겠지? 사이값. 작다는 사이값, 작다는 사이값. 이게 A입니다. 중요한 거야, 이건. 방정식이든 뭐든 무조건 A가 있더라도 인수분해가 되는 게 되게 많아요, 실제로는. 인수분해 안 될 것 같은데요? 돼. 안 될 것 같지? 돼. 그거 못 찾으면 못 해, 이 문제. 어떻게 찾는지 봐봐. 찾는 방법. 찾는 방법을 봐. 그냥 여기다 곱해버려. 이렇게 쓴 상태에서 찾는 거야. 이 상태에서 못 찾아. 잘 찾기 쉽지 않아. 잘 봐. 4A. 왠지 느낌이 얘지? 찾는다. 2A에 마이너스 2 곱하면 만족하지 다. 이렇게 찾는 거야. 이렇게 찾아야지만 이 문제가 풀려요. 됐나요? 여기까지? 됐다. 그러면 A를 먼저 그릴게요. 마이너스 2에서 3입니다. 이게 A라는 집합이야. 됐지? 부등으로 나왔으면 무조건 수직선. 그러면 이 답은 이거 아니면 이거거든? 무조건 사이값일 테니까 이거 아니면 이거야. 얘일까 얘일까? 만약에 얘가 되면 이렇게 되지. 그러면 겹치는 게 얘가 이거에 들어가 있었는데 안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될 수 있다 없다? 없다야. 알겠니? 그러면 얘처럼 그려야 돼. 이게 아니라 마이너스 2부터 2A 이렇게 그려져야지 A가 B 안에 다 들어가게 되잖아. 맞지? 그래서 얘가 아니라 얘라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쉽지 않아요. 판단하는 게. 이거죠. 등호 써봐라. 찍어. 등호 써봐라. 없어요. 이거 맞아요. 확률은 50%인데 잘 맞추네. 맞지? 똑같아도 돼요. 왜?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 부분집합이니까. 그래서 최고적인 2A가 3 이상이니까 A는 2분의 3입니다. 그래서 A의 최소값은 2분의 3이라는 답이 나옵니다. 끝. 이렇게 풉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풀으시면 돼요. 227번으로 갑시다. 227번. 괜찮니? 선생님이 이걸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했어. 이렇게 해석하면 이 문제 못 풀어요. 너무 복잡해져. 해석을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기억납니까? 바꿔봐. A 빼기 B는. 이제 외울 때 됐는데 A 빼기 B. A 빼기 B는 뭐지? A 빼기 B. 교시. A 교시. 바꿀 줄 알아야 돼? 교시는 뭐로 바꿀 수 있다? 빼기로 바꿀 수 있다. 교시 보여요? 보이죠? 그럼 뭘로 바꿔? 빼기로 바꿔요.
결국 합해서 교집합 빼로. 합한 다음에 교집합 빼세요. 대칭 차집합. 합해서 교집합 빼요. 합해서 교집합 빼요야. 근데 역속이 이거랑 똑같은 걸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얘와 같은 그림을 찾으세요. 그러면 합니다. 먼저 한다. BC를 먼저 하라는 얘기니까 BC 이거 먼저 한다. 이거 먼저 합해서 교집합 빼요. 해봐. 합해서 교집합 빼요가 어디야? 합해서 교집합 빼요. 이만큼 남아요. 그래서 이게 대칭 차집합이야. 맞아 안 맞아? 그리고 이게 노란색이야. 얘와 얘를 합한 다음에 겹치는 거 빼라는 얘기야. 맞지? 얘와 얘를 합해. A와 합해. A. 합한다. 합한다. A와 합한다. A를 합해. 합하는 거 그냥 빗금치면 돼요. 했지? 교집합 빼요. 여기서 교집합 빼면 돼. 교집합이 뭐야? 두 번 빗금치 되니까 여기랑 여기를 빼면 되죠.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인 그림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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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끝!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3번이야. 224번. 3번 맞아요? 네, 3번 맞아요. 알겠어? 합해서 교집합 빼요. 합해서 교집합 빼요. 합해서 교집합 빼요. 227번. 230번으로 갑시다. 30번. 잘 봐라. 제발 좀 봐라. 제발 좀 봐라. 봐라. 쉽진 않겠지만 어쩔 수 없이 하셔야 돼요. 이제는 더 이상 미뤄도 안 돼요. 뭐 좀 지난 얘기지만 맞지? 그래도 8월달 결국 니들이 8월달에 지금 열심히 안 듣고 있으면 8월달에 지금 같은 느낌을 또 들을 거야. 그러면 멘탈이 흔들흔들 하겠지 그때는. 왜? 당장 시험을 봐야 되니까. 야! 봐! 집중해! 최대한 이거를 해석하면 문제가 풀려요. 이게 뭐야? 야, A가 B가 아닌 거에 들어있으려면 어떤 상태로 그림이 그려질까? 그려봐. 어떻게 그려지면 A가 B가 아닌 거에 들어있을까? A가 그릴게. 이대로 그릴게. B가 아닌 거에 들어있으면 이렇게 돼. 그런데 이렇게 그리면 해석이 잘 안 되거든. 그럼 B가 어디니? 표현해봐. B가 어디야? 이 바깥에가 B란 얘기지? 그 말은 A와 B는 서로란 뜻이야. 즉,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린 다음에 실제 이렇게 그려서 푸는 겁니다. 그래야지 A가 B가 아닌 거에 포함되게 됩니다. 이것이 머릿속에 이렇게 타고 갈 줄 아셔야 된다는 얘기야. 쉽진 않지만. 그 말은 뭡니까? 이 노란색이니까 교집합이 없단 얘기입니다. 0이야, 0. 교집합이 개수가. 오케이. 교집합이 공집합이란 얘기야. 알겠어? 그러면 합집합 구하는 공식 외우라 했어요. 합집합 구하는 공식 외워야 돼. 이거 못 외우면 못 풀어. 여기는 각각을 더하고 A를 더하고 B를 더하면 겹치는 건 무조건 두 번 더 더해. 그래서 한 번 빼준다 했어. 한 번을 빼줘요. 그런데 대놓고 얘가 0이라며. 그래서 얘는 7 더하기 13으로 마무리 지으시면 돼요. 끝! 이렇게 푼다고. 됐어요? 230번. 231번. 가자. 집합만 지나면, 명제 좀 지나면, 함수부터는 좀 재밌는데.
거기서는 외울 게 많지 않거든. 집합은 외울 게 너무 많아. 맞지? 기호에 대한 머릿속에 안 잡혔으면 이게 되게 너무 힘들거든. 보세요. 무조건 개수는 벤 다이어그램과 같이 연동해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문제 풀 때 벤 다이어그램을 같이. 근데 생각을 해보자. 생각해보자. 이것만 물어볼게. 야, 이건데 그러면 A는 몇 개일까? 맞춰봐. A는 몇 개일까? A가 아닌 게 16개야. 맞지? 그럼 A는 몇 개야? 전체가 몇 개인데? 전체가 30개잖아. 맞지? 그럼 A가 아닌 게 16개야. 그럼 A는 몇 개야? 14개인 거 아닌 게야? 빼면 돼. 여기서 전체에서 무조건. 이게 되면 돼. 여기서 여집합의 개수가 나왔을 때. 그럼 얘는요. 선생님 무슨 법칙을 사용하고 싶어? 무슨 법칙? 무슨 법칙? 배웠잖아. 드 모르간의 법칙. 기억났나? 드 모르간의 법칙. 응? 나왔나? 드 모르간. 나지? C. 교집합의 C는 합집합. 오케이. 이게 22개, 5개야. 물어본다? 그럼 교집합은 몇 개일까? 교집합은 몇 개니? 교집합이 아닌 게 25개야. 그럼 교집합은 몇 개야? 5개입니다. 이제 이게 여집합의 개수를 가지고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괜찮지? 괜찮아? 오케이. 그럼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채웁시다.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채웁시다. 채우자. 채운다. 이제 채운다. 교집합이 5개예요. 인정? A가 14개야. 그럼 여기에 몇 개 있을까? 여기. 참 어렵지? 여기 14개인데 5개 있으니까 9개 있겠지? 이해갑니까? 이렇게 찾은 거야. 이게 뭐라고 했지 아까? 외웠잖아. 뭐야? 교시지, 교시. 교시는 뭐야? 빼기. 맞지? 얘는 어디야, 여기서? 순수한 A, 여기야. 그래서 물어보는 게 9입니다. 이렇게 구한다고. 괜찮니? 232번. A가 6개, B가 5개, C가 4개, 합집합은 9개, 얘 합집합도 6개, 전체 합집합의 개수를 구하는데 제일 위에 뭐라 썼냐면 A와 C가 서로소. 이걸 식으로 먼저 표현해야 돼. A와 똑바로 앉고 C가 서로소입니다. 식으로 표현해봐. 식으로. A와 C가 서로소는 건 뭐야? 교집합이 공집합입니다. 이게 서로소란 표현이야? 교집합이 겹치는 게 없어요. 그 뜻이야. 오케이? 그러면 잘 봐라. 이거로 알아낼 수 있는 사실은 결국 원수가 없으니까 개수는 0이란 얘기고요. 인정하십니까? 생각해봐. 야. 물어본다? 얘는 몇일까? 2개가 겹치는 게 없어요. 그럼 3개는 겹치는 게 있겠니? 2개도 겹치는 게 없는데 어떻게 3개가 겹치는 게 생기겠니?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게 없으면 셋 다 동시에 만족하는 것도 없습니다. 맞아 안 맞아? 됐어? 여기까지 알아낸다? 이거 가지고 이거 알아내고 이거까지 알아내는 거야.
이제 얘를 공식을 쓰는 겁니다. 공식. 외워야 돼. 공식 말해봐. 점점점. A 하나, B 그리고 C 그리고 빼기 교 그리고 비교시 그리고 C교 A 그리고 마지막 또 빼? 계속 빼? 더하기 셋 다 겹치는 겁니다. 이걸 외웠어야지 이 문제를 풉니다. 칠판을 보고 왜 손가락을 두드리니?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 외울 건 외우고, 아, 내가 못 외웠으면 이거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지금 당장 외우려고 노력을 하시고, 그러시면 돼요. 그러면, 나와 있고, 얘가 안 나와 있어. 맞지? 그래서 이거 가지고 풀란 얘기야. 결국, 두 개짜리 합집합을 가지고 교집합을 알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도 외우고 있으셔야 돼요. 같이. 오케이? 이제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9, 6, 5. 뭘 빼면 9가 나와? 2지. 그 다음에 또 비합집합 C, B, C, 비교집합 C. 6, 5, 4, 몇 빼면 6이 돼? 3이지? 맞아요? 이제 여기다 대입한다. 잘 봐. 최대야. 대입합니다. 얘 몇이야? 6. 얘 몇이야? 5. 얘 몇이야? 4. 맞아? 얘 구했잖아. 몇이라고? 2. 구했잖아. 몇이라고? 3. 얘는 구해 있잖아. 0이라고. 얘도 구해 있잖아. 0이라고. 끝! 다 구했어요. 이렇게 구하는 거야. 답은 10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는 거야. 적어! 적으면서 좀 외워! 공식 좀. 결국 외우게 돼요. 네가 고등학교를 벗어나지 않는 이상. 적어. 좀 적으면서 외우려고 해. 이렇게. 그래. 그래도. 수업 중에는 열심히 해야지. 응? 들으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재밌지 않냐? 나만 그런가? 재밌어? 재미 좀 느껴봐. 야, 제발 좀 수학에 재미 좀 느껴봐, 제발! 아, 근데 우리 딸도 되게 싫어하더라, 수학을. 아빠 수학을 왜 해야 되는데? 아, 진짜. 그래도 아빠가 수학 선생님인데, 그러면 안 되지 않냐, 딸? 그래도 싫어!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딸한테 그랬지. 그래도 해야 되잖아. 맞지? 왜? 우리 딸이 희망이 의사래요. 내가 수학을 그렇게 싫어하는데 의사가 되려고 하는 아직 몰라서 그런구나. 그렇구나. 의대가 이과인지를 모르나 봐. 초등학생에서. 딸아,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니? 해야지. 쉽지 않지만 해야 됩니다. 언젠간 아닌가 보다 하고 하겠지. 이 길은 나의 길이 아닌가벼. 그런 걸 깨닫게 되겠죠. 이씨, 적었어? 적지도 않아, 이씨. 눈으로만 보면 당연히 네가 엄청나게 천재가 아닌 이상 딱 한 번 보면 외울 수는 없잖아. 응? 까먹더라도 이런 식이 있었다는 걸 머릿속에 기억하면 돼. 까먹어도 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233번 보자. 전체가 정말 자세히 설명하잖니. 응? 난 자세히 설명한다고 생각하는데 좀만 집중하세요. 제발 수업 중에만 집중해도 반은 알고 갑니다. 잘 봐라.
교집합의 최대 최소. 교집합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래요. 충분히 알 수 있어. 상식으로 푸는 거야. 상식으로. 생각해봐. 얘랑 얘랑 겹쳐진 거의 최대값은 몇일까? 얘는 14개 있고 8개 있어. 같은 개수, 같을 수 있는 게 8이겠지. 이건 상식으로 푸는 거라니까, 최대값. 맞아? 그러면 최소값은 상식이 아니야. 최소값은 이제 식으로 풀어야 돼. 잘 봐. 어떤 식으로 푸냐면 이 식으로 풀어야 돼. 합집합의 개수는 각각의 개수에서 교집합의 개수를 빼는 이 식으로 풀어야 됩니다. 잘 봐. 생각해보자. 이 숫자는 14고요. 이 숫자는 8이에요. 생각해봐. 그리고 얘를 뺐어요. 생각하는 거야, 생각. 그게 합집합의 개수예요. 생각해. 이 값이 최소값이 되려면, 이 값이 최소값이면, 이 값은 무슨 값이 되겠니? 최대값이 될 거 아니야. 제일 작은 값을 뺐다는 얘기잖아, 맞지? 제일 작은 값을 빼면 얘는 제일 큰 값이 나올 거 아니야, 반드시. 이 숫자에서 제일 작은 값을 뺐으니까, 맞아, 안 맞아? 얘가 최대값이 된다는 얘기야. 너는 아무리 커봤자 전체를 넘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그래서 얘 최대값이 20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런 다음에 이제 푸시는 거예요. 22에서 뭘 빼면 20 나오니? 그 얘기야. 그래서 얘의 최소값은 2가 됩니다. 그래서 2야. 최대값, 최소값의 합이니까 답은 10입니다. 이렇게 끝. 이렇게 마무리 주시면 돼요. 빼네. 합이 아니네. sorry. 6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주면 돼요. 최대, 최소 알겠어? 최대값, 최소값? 이거는 집합하고 상관없어. 생각만 해서 푸는 거야. IQ 테스트 약간 비슷해. 어떤 상황일 때가 최대, 최소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얘기야. 최대값은 당연히 이 두 개에 겹치는 거니까. 하나는 14개 있고 하나는 8개 있어. 교집합은 겹치는 게 아무리 겹쳐봤자 8개 이상은 겹칠 수가 없잖아. 그리고 최소값은 얘가 아무리 많이 안 겹치게 하더라도 전체가, 합집합이 전체는 넘을 수 없잖아. 전체가 되도록 하게 하는 최소값을 찾는 겁니다. 이게 이 문제의 개념이에요. 오케이? (233번) 몇 개 안 남았네. 이제 지긋지긋한 집합이 끝나갑니다. 정말 천천히 하는데 235번 볼까? 봐. 전체가 1, 2, 3, .8이에요. A가 A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K개고요.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K 빼기 3입니다. 그리고 MB의 최대값이 M이고요. 최소값은 MK래요. 라지 M 더하기 6의 값을 구하라. K는 4에서 7이래요. 와우! 봅시다.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벤 다이어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문제를 이해할 때는 벤 다이어 그림이 짱이에요. 이런 상황이야. 보자. 봐. 얘는 어디야? 여기에 K 빼기 3이 있어야 돼요. 인정? 근데 잘 봐라. 얘는 어디야? 여기가 K가 돼야 돼. 여기 K 빼기 3이 있고. 그럼 여기 몇일까? 3이어야지? 그래야지 더해야지 4K가 될 거 아니야. 문자로 나왔다 해서 당황하지 마. 알겠지?
전체가 K가 되려면 여기가 K 빼기 3이면 여기가 3이 있으면 될 거 아니야. 둘이 더하면 K 맞잖아, 정확하게. 이렇게 찾아가는 거야. 뭘 이용해서?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야.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됐나요? 보세요. 근데 여기서 K의 범위가 나왔어. K의 범위가 4부터 7이야. 이렇게 써있죠? 괜찮아요? 그러면 전체는 몇 개래, 지금? 8개래. 봐라. 반드시 여기는 몇 개 있어야 돼, 무조건. 3개 있다고 써있잖아. 3이라는 숫자가 있는 게 아니라 3개 있다는 뜻이야, 이건. 3개야. 개수야, 개수. 그럼 B가 최대가 되려면, 여기가 최대가 되려면 몇 개까지 여기다 넣을 수 있어? 여기. 이게 B니까. 여기 몇 개 넣을 수 있어? 5개야. 그래서 B의 최대값은 5개입니다. 왜? 순수한 A에는 3개는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요. 이렇게 찾아가는 거야. 쉽지 않죠? 그 다음에 보자. K를 알려줬어. K가 몇이래? K가 6이란 얘기야? K가 6이 될 때 B집합의 개수의 최소값 구하란 얘기야. K가 6이니까 이게 이제 그림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봐봐. K가 6이란 말 때문에 이제 이 칸을 채울 수 있어. 여기가 3이란 얘기고 여기도 3이란 얘기고 얘는 전체 8개야.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이 안에는 이게 B인데 나머지 2개를 굳이 여기다 쓸래? 최소값을 찾아야 되는데 나머지 2개를 여기다 안 써도 되잖아. 나머지 2개 여기 쓰면 그때가 최소값이잖아. 그래서 최소값은 3이 됩니다. 끝! 이렇게 푼다고. 그래서 5 더하기 3은 8입니다. 상이니까 좀 난이도가 어려워요. 이야기가. 맞죠? 그 다음에 235번 했고 4개 남았다. 좀만 참아. 이제 재밌는 거 할 거야. 명제. 쉬운 거 할 거야. 쉬운 거 할 거니까 거기부터 집중하면 또 알 수 있어. 238번 보자. 야! 어느 학교의 학생 50명 중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수학 강의가 과학 강의를 수강하는 것이다. 수학을 듣는 아이들을 내가 문자로 써서 A로 표현할게요. 가 조건 때문에 수학을 듣는 학생은 32명입니다. 수학 말고 과학을 내가 B라고 할게요. 봐봐. 수학 강의를 수강한다는 걸 내가 A로 놨어. 과학 강의는 수강하지 않는다. 이걸 기호로 표현하면 이거야. 수학 강의를 수강하고 과학 강의를 수강하지 않는 학생 수. 이게 글을 읽으면서 이렇게만 쓸 줄 알면 돼. 뭘 하고 뭘 하지 않을 때는 C 쓰면 돼요. C 쓰면 돼. 이게 13명이래요. 다 두 과목 중 어느 것도 수강하지 않는다. 수강하지 않는다. 얘도 수강하지 않는다. 교집합. 동시에. 이게 10명입니다. 과학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을 구하라. 물어보는 건 과학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이니까 MB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글을 읽고 바꾸시면 돼요. 이게 좀 힘들어, 처음에. 글로 나왔을 때. 됐어?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푸는 게 제일 깔끔해요. 이해하기도 편하고. 물어보자. 이게 뭐죠? 또 나왔네. 교시. 교시가 원했어. 교시. 그게 어디야, 여기서? 순수한 A예요. 맞아? 거기에 13이라는 숫자를 쓰세요라는 뜻이야. 됐어? 그런데 A에 몇 개? 32개를 써야 되니까 여기엔 몇 개 써야 돼? 19개를 써야 됩니다. 괜찮니? 이렇게 찾아가는 거? 찾아가는 서비스? 얘는 뭐니?
드 모르간의 법칙을 좀 사용하겠지? 전체 몇 명 나왔어? 전체가 나왔어. 전체가 나왔으니까 문제를 풀지? 전체가 50명이라 나왔어. 50명. 전체가 50명이라고 써 있습니다. 문제에서. 이거 어디야? 얘가 어디니? 합집합이 아닌 거야. 그럼 어디 써야 돼, 이걸? 여기다 써야 돼. 근데 전체는 50명이야. 됐어? 채워봐. 이거 다 더하면 몇이 돼야 돼? 50이 돼야 되니까. 32, 42야. 맞지? 나머지 여기 몇 명 들어가야 돼? 8명 들어가야 돼요. 맞아, 안 맞아? 다 채웠지? B는 몇 명이야? 19 더하기 8. 그래서 27명입니다. 이렇게 찾아가시면 돼요. 잘 적고 집중해서 수업 들으면 그 당시에 앞에 거 몰라도 수업 들으면 내가 된 만큼 다 설명해줘. 다시 집중해서 들으시면 알아요. 몰라요? 몰라도 알아요. 쉽지 않지만 이게 마지막 부분에서 어려워. 다음에 238번 4개만 열심히 합시다. 했지? 238번 했어. 오이씨, 또 할 뻔했어. 오이씨. 240번 3개 남았어요. 240번 금방 했던 거. 전체가 85명인데 범퍼카를 내가 A라고 할게. 롤러코스터를 B라고도 할게. 그러면 A라는 집합은 몇 명? 46명. B라는 집합은 53명. 이렇게만 기울으면 표시할 줄 알면 돼. 이게. 괜찮니? 여기까지? 모두 이용한, 물어보는 거. 모두 이용한다. A도 이용하고 B도 이용하니까 교집합. 얘의 최대, 최소 구하세요. 금방 했던 거잖아, 이제. 그게 글로만 나왔을 뿐이지. 물어본다. 최대값은 몇이야? 최대값. 겹치는 거의 최대값은 몇입니까? 몇이 돼야 돼? 말해봐. 그래요, 46. 틀면 안다니까. 최소는요? 이건 구할 수 없어, 이 상태에서는. 합집합을 먼저 구해보세요. 결국 이 식에 얘의 최소값이 되려면 얘가 최대값이 돼야 돼. 합의 최대값은 전체를 넘을 수 없어요. 그럼 전체일 때가 최대값입니다. 46, 54. 이제 교집합을 빼면 이게 내가 구할 최소값이라고 말할 수 있다. 얘가 몇이니? 99인가? 99에서 뭘 빼면 85니? 14입니다. 그리고 최소값은 14. 끝! 둘이 빼래요. 답은 30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괜찮지? 괜찮아요. 괜찮을 거야. 괜찮아. 미친 것 같아요. 241번. 40명의 주부를 대상으로 A 통조림과 B 통조림으로 전체가 40명. A의 통조림이 23명, B라는 통조림을 27명. 물어보는 거 봐봐. 물어보는 게 B 통조림만 구입해본 주부수의 최대값. 이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어딘지를 생각하는 거야. B 통조림만 구해본 사람의 최대값은 순수한 B의 최대값 구하는 얘기야. 순수한 B. 근데 이게 전체가 27이잖아. 생각해봐. 얘가 최대가 되려면 얘가 무슨 값이 돼야 돼? 합해서는 27이야, 무조건. 그럼 이게 무슨 값이 되면 돼? 이게 최소값이 되면 얘가 최대값이 돼, 무조건. 뭔 말인지 알아듣겠니? 합하면 결정돼 있어, 27이라고. 얘가 만약에 10이면 얘는 17이야.
얘가 1이면 얘 26이고 맞아. 즉 교집합이 최소값이 될 때 B가 순수한 B가 최대값이 된다는 사실이야. 즉 순수한 B 물어보는 게 순수한 B야? 이게 B 빼기 A거든 사실. 순수한 B니까 얘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교집합의 최소값을 알게 되면 알 수 있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 문제랑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야 다시. 야, 겹쳐지는 게 제일 작으면 몇 명까지 겹쳐질 수 있니? 그럴 때는요 다시 합집합 구하시고요. 합집합은요 A에다가요 또 B에다가 이거 대체 몇 번 쓰는 거야? 이제 외울만 하지 않니? 오늘만 5번 쓴 거야. 5번. 그러니까 외워진단 말이야. 쓰다 보면 선생님처럼 똑같이. 그러면 이 합집합의 최대값은 전체를 넘을 수 없으니까 40입니다. 그때 얘 최소값이 나온단 말이야. 얘는 47이니까 50이니까 얘는 10이겠네요. 맞아. 결국 얘의 최소값이 10이야. 결국 이 처음 숫자 맞네. 와 대박죠. 10. 그럼 이거 17이겠네. 그래서 답은 문제도 안 봤는데 최대값은 17이라는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구한다고. 마지막 242번 가자. 어느 기금속 매장을 방문한 고객 35명 중에 반지를 착용한 고객이 또 반지를 A로 놓을게요. 반지 착용 A. 그러면 NA라는 학생 수의 모임은 12명. 목걸이 착용을 B라 할게요. MB의 학생은 사람은 18명. 반지와 목걸이 중 어느 것도 착용하지 않는 학생. 반지도 안 하고 목걸이도 안 하고 동시에 안 한다는 뜻이니까 이렇게 교집합으로 구해야 돼. 얘의 최대체수 구하래요. 대체 왜 갑자기 이걸 구하래? 힘들잖아. 그럼 벤다이어 그림을 쫙 쓰면 이거예요. 인정해? 얘의 최대체수 구하라는 얘기랑 똑같단 말이야. 그러면 생각해봐. 우리가 얘의 최대체수를 어떻게 구해? 얘는 이렇게 구할 수 있거든요. 전체에서 합집합을 빼면 되는 거야. 여집합은 무조건 전체에서 그것을 원래 안에 있는 걸 빼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석만 되면 돼. 이렇게 해석만. 합집합이 아닌 건 전체에서 합집합 빼면 돼요. 됐죠? 생각해. 이제 생각한다. 결국 전체는 숫자잖아. 전체는 대놓고 나와 있어. 35명이라고. 결국 이 합집합의 최대체수를 알면 물어본 것도 최대체수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알겠지?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거 이용하면 돼. 다. 그러면 합집합의 최대체수를 구해버려. 거기다 대입하면 답이니까. 야, 합집합은 언제가 최대니? 교집합이 최소일 때예요. 그러면 잘 봐라. 얘랑 얘랑 더한 게 몇이야 지금? 얘는 전체를 넘을 수가 없어 죽어도. 그럼 이게 최대야 그냥. 다 겹치는 게 하나도 없으면 합한 게 최대일 거 아니야. 그래서 교집합이 공집합이 나올 수 있어. 이게 0일 때가 최대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30개가 최대야. 합집합의 최대는 30개 이하입니다. 그리고 최소는요. 싸그리 다 겹치면 되지. 싸그리 겹치면 돼요. 싸그리 겹치면 그게 최소값. 즉 이게 겹치는 게 최대가 되는 게 10이잖아. 그래서 12, 18. 그래서 18이란 숫자. 합집합은. 이게 답이 아니야. 이거 가지고 나는 여기다 다시 넣어서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알고 싶은 합집합이 아닌 거의 최대값은 합집합이 최소일 때야. 18. 얘가 35니까 17이 되고요. 최소는 합집합이 최대일 때야. 30. 그래서
O라는 두 개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돼요. 이게 최대 최소에 관한 유형입니다. 마지막 거 되게 어려웠어요. 다 여기 페이지 두 페이지가 그지같이 어려웠죠? 지금까지 배웠던 거 총 정리한 거니까 이제 명제로 갑시다. 명제 56쪽 수학하 개념 원리 피세요. 56쪽 할 거니까 어렵지 않아. 오늘 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설명만 잘 들어라. 새로운 단원의 첫 단원이야. 그러니까 잘 들으면 알 수 있어요. 듣다가 또 뒤에 부분 좀 어려워지겠지. 똑같아요. 그래도 잘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명제. 약간 여기는 수학 같지 않아요. 약간 글로써 돼 있어. 미쳐버릴 것 같지? 글로써. 수학인지 국어인지 몰라. 응? 외울 건 많지는 않아. 집합처럼. 그래도 기억할 건 이게 새로운 내용들이 나올 테니까 기억할 건 해야 됩니다. 잘 봐. 56쪽 첫 번째 내용입니다. 명제란 그렇게 써 있어요. 참 또는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얘기합니다. 56페이지 이렇게 써 있어 안 써 있어? 그럼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외워야 돼. 명제가 뭐야? 모르는데요? 한번 못 푸는 거지 맞지? 참 또는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야. 판별할 수 있는 문장 또는 식을 얘기합니다. 간단해. 잘 봐. 이런 얘기야. 이는 사의 약수이다. 맞아? 맞아 안 맞아? 그럼 참이야. 이게 명제라고 얘기한다고. 그런데 잘 봐. 이런 거 봐봐. 나는 잘생겼다. 명제야? 미친 거 아니야? 참이야 거짓이야.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없지 맞지? 내 입장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니들 입장에서는 맞는 말이 아닐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이런 건 명제가 안 된다고. 명제 뜻 알겠어? 그러면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다. 이게 명제 된다고. 참이잖아 맞지? 잘 봐라. 물어본다. 삼은 사다. 명제 맞아 안 맞아? 명제 맞아 안 맞아? 대답해. 명제야? 명제야? 야 명제니? 삼은 사. 왜 아니야? 말해봐. 참 또는 거짓으로 판별할 수 있어. 거짓 아니야 얘? 그럼 명제라고. 맞는 말만 고르라는 게 아니야. 틀리다고 말할 수 있으면 그것도 명제라고. 알겠니? 그래서 얘는 명제 중에서 맞는 말이지. 그래서 참인 명제라 그래. 명제 중에서 맞는 말. 얘는 거짓인 명제라 그래. 거짓인 명제. 명제는 명제인데 틀린 말 되게 어려운 내용 아니야. 들으면 알 수 있어. 알겠지? 됐나요? 얘는 명제니? 생각해봐. x는 3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지. 왜? 내 이 x자리에 3 넣으면 참이지. x자리에 4 넣으면 거짓이지. 참과 거짓 다 될 수 있지. 그런 걸 명제라고 아니라고 한다고. 이걸 명제가 아니라고 그래. 이런 걸 오늘 다시 배울 거야. 뒷페이지 바로 얘를 따로 조건이라고 합니다. 조건. 정의야 정의. 조건의 정의. 알겠지? 바로 옆에 페이지야. 그럼 잘 봐라. x 더하기 3과 x 더하기 4는 명제니? x 더하기 3과 x 더하기 4는 명제야? 이게 명제 맞아 안 맞아? x가 사라지잖아. 3과 4는 같니? 명제 맞아. 거짓은 명제. 오케이? 이게 명제의 뜻입니다. 알아듣겠어? 괜찮니? 어렵지 않지? 봐라.
얘 명제니? x는 3보다 크다. 명제야? 아니야. x에 4 넣으면 참이지. x에 1 넣으면 거짓이지. 참과 거짓을 다 가지고 있으면 명제가 안 된다고 그랬어. 이런 걸 뭐라 한다고? 조건이라 했습니다. 알겠지? 이제 명제의 부정을 배울 겁니다. 부정. 몇 개 안 나오는 정의는 외우셔야 됩니다. 이것만 외우면 여기는 넘어가. 집합기호가 좀 헷갈리겠지만 그때 다시 할 테니까 나오면 필요한 것들은. 부정. 반대말 쓰란 얘기야. 봐봐. 이는 4의 약수이다를 부정해볼까? 이게 명제잖아. 명제를 부정하세요. 이렇게 부정돼. 이는 4의 약수이다의 부정은 약수가 아니다야. 참 쉽지? 이다를 부정하면 아니다잖아. 맞지? 이렇게 바꾸면 돼요. 우리가 보통 명제를 이렇게 P라고 합니다. 소문자로. 소문자로 P라고 써. 잘 봐. 영제의 부정은 잘 보세요. 기호를 어떻게 쓰냐? 얘는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 이렇게 써요. 물결피. 읽을 땐 물결피를 읽질 않을 것 같지, 맞지? 읽을 때 이렇게 읽어. 낫피라고. 낫피. 읽을 때 이렇게 읽어야 돼. 물결피라고 읽으면 안 돼. 물결피의 정의가 뭐라고? 물결피의 정의가 뭐라고? 명제를 부정하라는 뜻이야. 잘 봐라. 이 명제가 참이지? 칠판 봐. 그럼 이 명제는 참이니? 거짓이지. 당연히 반대말 쓴 거니까 거짓이 되는 거야. 어떤 명제가 참이면 부정은 반드시 거짓이 됩니다. 반대말이니까. 맞는 말을 거짓말 한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거짓이 되는 거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됐어? 이 명제가 있어요. 얘 부정해봐. 얘 부정해봐. 3은 4다. 부정. 3은 4, 3과 4는 같다를 부정하면 뭐가 돼? 같지 않다. 얘 거짓이지. 얘는 참이지. 별거 없지. 오케이? 이게 부정의 뜻이야. 그럼 생각해봐. 부정을 하고 나서 또 부정할 수도 있겠지. 말 가지고 말장난하는 거잖아. 나는 똑똑하지 아닌 게 아니다. 이게 뭔 말이야? 나는 똑똑하다는 뜻이야. 부정의 부정은 뭐겠어? 긍정. 의미 없어. P와 똑같아요. 부정의 부정은 긍정. 아니다, 아니다는 P다. 그대로다. 알겠지? 이게 부정의 부정. 얘 읽을 때 물결로 읽으면 안 돼. 낫을 읽을 때 낫. 영어로 낫. 알지? 낫? 부정. 낫. 낫. 나피. 얘는 P입니다. 이게 명제의 부정이야. 아시겠어요? 하나만 부정해볼까? 이런 명제가 있어요. 참이야 거짓이야? 이게 명제 맞는 건 아니지? 틀린 말이잖아. 틀린 말도 명제야. 거짓인 명제. 정확한 의미는. 맞지? 얘를 부정해보세요. 부정해봐. 부정. 방향 바꾸면 돼요. 등호 없으면 등호 넣으면 돼요. 이게 부정입니다. 등호가 없으면 등호를 넣는 게. 5가 3보다 작다를 부정하면 5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얘의 부정이 얘입니다. 얘의 부정은 얘고요. 얘의 부정은 얘입니다. 얘의 부정은 아닙니다. 별거 없지? 부정 알겠지 이제? 이게 부정입니다. 그리고 글로 나왔을 때는 아니다만 붙이면 돼요. 이게 부정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알겠나요? 이게 명제의 부정이란 뜻이야. 됐어? 아까 미리 얘기했는데 이런 걸 뭐라 한다? 조건. X가 포함되어 있는 문장을 그냥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돼. X값에 따라서 참도 될 수 있고 거짓도 될 수 있는 문장을 조건이라고 합니다. 써있어요. 그렇게 정의로. 57쪽의 제일 위쪽에 3번 조건의 정의. 변수를 포함한 문장이나 식이
변수값에 따라서 이런 것처럼 변수의 값에 따라서 참도 될 수 있어. 3 넣으면 참이잖아. 4 넣으면 거짓이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조건이라고 한다고. 그냥 용어 정리야. 용어 정리. 그냥 받아들이면 돼. 아, 이런 거 이름을 조건이라고 합니다. 진짜 어렵지 않아. 그냥 받아들이면 돼. 그리고 조건도 똑같이 부정할 수 있어. 조건도 똑같이 P라고 써요. 명제처럼. 그럼 조건을 부정하려면 똑같이 나피 쓰면 돼. 나피. 얘 부정해. 얘 부정해봐. 부정해봐. 3이 아니다. 이게 부정이야. 부정. 어렵지 않지? 부정. 진짜 어렵지 않아? 얘가 P야. 나피 구하면 부정. 반대. 이게 부정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온 용어가 진리집합. 진리집합까지 하고 좀 쉽게 봐봐. 진리집합 어렵잖아. 왠지 집합이지. 집합이니까 이렇게 중괄호를 표시합니다. 진리집합 생각해봐. 진리가 뭐야? 진리를 보통 우리는 해라 그래. 해. 그냥 이 조건에 잘 봐. x 더하기 2는 3 이런 조건이 있어. 이 조건에 진리집합을 쓰세요 하면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세요라는 뜻이야. 해가 몇이야? 1. 이게 이거의 진리집합이야. 집합은 보통 우리가 어떻게 씁니다? 대문자로 표현한다. 진리집합이 뭐라고? 뜻이? 그냥 답 구하라는 얘기야. 답만 구하면 돼. 봐봐. Q라는 조건이 있다고 치자. 이게 Q라는 조건이야. 야, 조건 맞아. 조건 맞지? 이것에 진리집합을 쓰래. 써봐. 이게 답 구하면 돼. 뭐야? 마이너스 1과 3. 그냥 답을 구하면 되는 거야. 진리집합은. 어떤 조건에 답을 구하면 그걸 우리는 진리집합이라고 합니다. 알겠니? 전체 집합. 1, 2, 3, 4, 5, 6이야. 예를 들어서 P라는 P라는 조건이 X는 1에서 만약에 5가 나왔어요. 그럼 P라는 조건에 진리집합을 쓰면 대문자로 이 상황을 만족하는 이 전체에서 찾으시면 돼요. 전체에서. 뭐 있어? 2, 3, 4. 끝! 그냥 진리집합은 답을 구하라는 얘기야. 이 조건을 만족하는 답 구하세요라는 뜻이야. 별거 없어. 지금까지 한 거. 명제 뜻만 알고, 조건의 뜻 알고, 부정만 할 줄 알고, 진리집합밖에 안 했어. 딱 4가지 했어. 4가지. 알겠지? 쉬세요.